안녕하세요. 사교육이 넘치는 세상에서 아이 교육시키느라 힘드시죠? 저 역시 그런데요. 늘 아이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가진 생각들을 오늘부터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아 그리고 초등학생들 1학년 때 시계 보는 방법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그거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희 집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계 보는 법 시도해 보셨나요? 시도해 보신 분들 쉽게 가르쳐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는데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는 이해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딘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둘째도 이 방법으로 하니까 굉장히 쉽게 무난하게 시계 보는 방법을 익힌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숫자는 볼 줄 알아야 되죠. 시계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12까지. 그래서 1부터 12까지의 숫자는 읽을 줄 알아야 해요.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그중 낮이 12시간이니 밤이 12시간이니 이런 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호기심이나 집중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로 시작하면 오히려 시계 보는 법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걸 먼저 이야기해주면 정작 하려던 이야기를 집중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시계 보는 법에서 가장 직관적인 짧고 굵은 바늘 그리고 길고 얇은 바늘이 있잖아요. 짧고 굵은 바늘이 시계를 가리켜. 그리고 길고 얇은 바늘이 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짧은 바늘은 한 칸에 1시간, 그리고 긴 바늘은 한 칸에 5분 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5분을 또 5개로 쪼개서 그 작은 한 칸이 1분이라고 하면 아이가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일단 참으세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면 무조건 참으시는 겁니다. 즉, 눈에 띄는 시침의 한 칸, 그리고 분침의 한 칸이 의미하는 시간만 먼저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가르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루에 수시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 지금 몇 시지? 하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처음이니까, 아니면 아까 가르쳐 줬던 딱 2가지 거기에서 그 숫자는 볼 줄 아니까 짧고 굵은 바늘이 9를 지나 있으면 9시?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고 하면 엄마가 짚어주는 거죠. 짧은 바늘이 9가 지나 있으니까 일단 9시네 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걸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반복하여 시침만큼은 바로 대답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반복하는 걸 한 번에 한순간에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시도할 때 하나의 시간만 그 진짜 현재 가리키고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세요. 여러 개를 반복하면 아이들이 또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단순하게 아이가 그리고 어렵지 않도록 느끼게 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이제 분침 갑니다. 이렇게 시침이 익숙해진 아이들은 이제 뭐 9시 15분이고 뭐 10시 25분이고 11시 35분이어도 앞에 시만큼은 정확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분이 문제죠. 분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이제 아까와 달리 분을 포함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흔들리겠죠? 시간은 자신 있으니까 9시 몇 분이지? 엄마 잘 모르겠어 라고 예상되죠? 그러면 짧은 바늘은 9시 지나 있으니까 일단 9시에서 10시 사이겠네? 아들 잘 맞췄어. 그리고 분침은 한 칸에 엄마 5분이랬지? 5분이랬으니까 한 칸 딱 되어 있네? 9시 5분이네? 근데 아들 한 칸에 5분 맞지? 이렇게 계속 한 칸에 5분이라는 걸 강조해서 대답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5분 이외의 문제는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을 계속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9시 5분도 내고 10시 5분, 11시 5분 뭐 수시로 5분 될 때마다 내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몇 시 5분짜리 문제를 내고 아이가 드디어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30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5분, 30분을 자연스럽게 대답할 정도가 되면 그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호기심이 있는 아이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질문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5분, 30분 정도는 자연스럽게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길고 얇은 분침이 한 칸이 5분이지만 그 칸은 5개로 잘게 나눌 수 있고 그 작은 눈금을 시계를 통해 직접 보여주고 그게 가리키는 시간은 1분이라는 걸 스스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야죠. 1분짜리 문제 내야죠. 아들,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하고 또 물으면 지금은 이제는 5분하고 30분 이렇게 5분 단위로 떨어지는 문제 말고 당연히 뭐 2분, 7분, 9분, 19분 이런 문제를 내야겠죠. 처음에는 쉽게 내는 거예요.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 뭐 요 정도. 엄마 9시 2분? 이거 작은 눈금 2칸 지나 있으면 2분 맞지? 암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확신을 갖게끔 그 작은 눈금 하나가 1분을 가리킨다는 걸 확신을 갖게끔 엄마는 호응을 아주 잘 해주는 거죠. 당연히 작은 눈금 2칸이니까 2칸 지나 있으니까 9시 2분 맞네. 잘했어 아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하루에 또다시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제 아이가 좀 마칠 수 있게 되면 다양하게 내야죠. 8분, 17분, 31분, 59분 등등등. 그러면 어느 순간 엄마에게 확신이 들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 시와 분침 읽을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요. 어때요? 우리 아이 이렇게 시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쉽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시계 읽기가 완벽해지는데 채 일주일도 걸리지가 않아요. 더 빠른 방법
뭐 오늘 가르쳐서 바로 읽기를 기대하셨다면 이 방법이 좀 더 느린 방법일 수는 있지만 실제 시간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 충분히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시계 읽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집보다 더 다양하게 시계 보기 문제를 이미 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교재 이런 거를 통해서가 아닌 실생활에서 눈과 입 하나로 해결했잖아요. 아이는 딱히 이걸 공부했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음, 이제 시침과 분침 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단숨에 초침까지 욕심내지는 마세요. 더딘 아이들은 도망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차근차근 하나씩. 그리고 좀 모호하게 아는 것보다 좀 자기가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갑자기 막 뿜뿜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그런 아이들 기준으로 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쉬운 시계 보기, 쉽고 아주 빠르진 않지만 어, 간단한 그런 시계 보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만약에 지금 시계 보기 시도하고 있는 분이면 너무 서둘지 마시고 아이와 이렇게 하나, 처음에 저는 두 개를 가르쳐줬는데요. 딱 시침 하나만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완벽해지면 그때 분침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처음에 여러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좋은 오후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안 달려서 제가 힘이 안 나네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더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